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즐기는 온라인 게임들 있잖아요. 어떻게 수백만 명의 플레이어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푸는 열쇠, 게임 개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한번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즐기는 이 멀티플레이어 게임의 세상 뒤에는요,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통신 시스템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들여다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할 순서입니다. 먼저 연결된 세상에서 네트워크가 대체 뭔지 알아보고 컴퓨터들의 대화법인 통신의 7단계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게임 개발의 가장 큰 고민거리, TCP와 UDP 중 뭘 골라야 할지 알아보고 게임 세계의 질서를 잡는 서버의 역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구현할 최신 개발 도구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맨날 네트워크 하는데 이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네트워크는 그냥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해서 대화하게 만드는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온라인 게임 서버는요, 바로 이 인터넷이라는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 위에서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플레이어까지 전부 하나의 게임 세상으로 불러 모으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요, 이 컴퓨터들이 서로 대화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딱 7개의 단계로 정리해 놓은 국제 표준 설계도가 있어요. 그걸 바로 OSI 7계층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우편 보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위에 응용 계층에서 우리가 편지 내용, 즉 데이터를 만들죠. 그럼 그게 한 단계씩 내려가면서 포장되고 주소도 붙고 우표도 붙는 거예요. 맨 아래 물리 계층은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실제 케이블, 그러니까 도로 같은 역할을 하고요. 이 7단계를 착착 거쳐서 상대방에게 데이터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7계층을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은 컴퓨터 운영체제나 장비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거든요. 하지만 게임 개발자로서 우리가 직접 코드를 짜고 마법을 부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두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4계층, 데이터를 빠르고 확실하게 보낼 방법을 정하는 전송계층과 7계층, 우리 게임만의 고유한 통신 규칙을 만드는 응용계층,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중요한 4계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게임 개발자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해요. 바로 TCP를 쓸 거냐, UDP를 쓸 거냐 하는 문제죠. 이건 정말 속도와 신뢰성 사이에 아주 근본적인 선택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아주 쉬워요. TCP는 등기우편 같은 거예요. 상대방이 잘 받았는지 꼭 확인하고 혹시 중간에 편지가 사라지면 똑같은 걸 다시 보내주죠. 순서도 정확하게 지켜주고요. 반면에 UDP는 그냥 우체통에 휙 던져넣는 일반 엽서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긴 한데 이게 중간에 없어지던 순서가 뒤바뀌던 아무도 신경 안 써요. 표를 보시면 특징이 확 드러나죠? TCP는 신뢰성과 순서 보장이 아주 높은 대신에 이것저것 확인하느라 속도가 좀 느려요. 반대로 UDP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오로지 속도에만 모든 걸 건 거죠. 그래서 이메일처럼 데이터 하나라도 빠지면 큰일 나는 건 TCP를 쓰고 실시간 액션 게임처럼 데이터 몇 개쯤 없어져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빨라야 하는 건 UDP를 쓰는 겁니다. 결국 어떤 프로토콜을 쓸지는 여러분이 어떤 게임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수 한 수가 중요한 전략 게임은 당연히 TCP를 써야겠죠? 하지만 0.1초 반응이 중요한 FPS 게임은 무조건 UDP고요. 물론 똑똑한 개발자들은 이 둘을 섞어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템 구매처럼 절대 사라지면 안 되는 정보는 TCP로 보내고 캐릭터의 실시간 움직임 같은 건 UDP로 빠르게 처리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도 아주 좋은 전략이죠. 자, 이제 통신 방법을 골랐다면 게임 세계의 구조를 잡아야 합니다. 요즘 온라인 게임은 거의 다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표준으로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서버는 말 그대로 게임 세계의 규칙을 관장하는 최종 보스이자 신 같은 존재입니다. 이 모델에서는요, 서버가 게임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 플레이어들의 컴퓨터, 즉 클라이언트는 그냥 저 앞으로 한 칸 갈래요 하고 서버한테 요청을 보내고 서버가 그래, 가도 돼 하고 허락해주면
그걸 화면에 그려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모든 중요한 판단을 서버가 중앙에서 딱 처리하니까 치트나 해킹을 막고 모든 플레이어에게 공평한 게임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사실 서버는 엄청 바빠요.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접속하고 나가는 걸 다 관리해야 하죠. 게임의 현재 상황을 모두에게 똑같이 보여주도록 계속 동기화도 시켜야 하죠. 누가 총을 쏴서 상대를 맞췄는지 같은 최종 판정도 서버가 내리고요. 치트 쓰는 사람 없는지 감시하고 여러분이 애써 모은 아이템이랑 레벨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게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도 전부 다 이 서버의 몫입니다. 정말 게임의 심판이자 관리자인 셈이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배경을 쭉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이걸 실제로 구현할 때 쓰는 도구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히 C# 개발자라면 .NET 공이 정말 강력하고 현대적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NET9은요, 그냥 코딩하는 환경 그 이상이에요. 아주 높은 성능의 서버를 만들 수 있도록 강력한 무기들을 잔뜩 갖추고 있거든요. 소켓이나 TCP 클라이언트, UDP 클라이언트 같은 기본 클래스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개발자들이 네트워크 통신을 훨씬 더 쉽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요. .NET9은 특히 게임 서버처럼 극한의 성능이 필요한 환경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개선을 이뤄냈는데요. 실제 데이터가 그 성능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NET9을 쓰면요, 예전 버전에 비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무려 60에서 80%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서버를 운영하는 비용이 확 줄어들고 훨씬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메모리뿐만이 아닙니다. 처리량, 그러니까 서버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도 보세요. 30에서 50%나 늘어났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같은 사양의 서버로 더 많은 플레이어를 그것도 더 쾌적하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렉 없는 게임 환경에 훨씬 더 가까워진 거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OSI 7계층은 통신의 지도 같은 거고 우리는 특히 4계층과 7계층에 집중하면 된다는 것. 둘째, TCP와 UDP는 신뢰성과 속도 사이의 중요한 선택지라는 것. 셋째,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 공정한 게임을 위한 표준 구조라는 것. 마지막으로 .NET9이 이 모든 걸 구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최신 도구라는 것. 기억나시죠?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과 강력한 도구들이 모두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어떤 놀라운 가상세계를 창조해 내시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